박노원의 라디오 매거진 위켄드. 생활 속의 인문학 이호건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 뭡니까? 오늘은 노동의 총체성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할까 하는데요. 왜 우리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분할 때 노동을 하는 존재라는 특징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예. 이런 주장을 펼친 철학자도 여럿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람이 마르크스입니다. 그는 독일 이데올로기라는 책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생계 수단을 생산함으로써 자신을 동물과 구별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자신의 생계 수단을 생산하는 행위가 바로 노동이거든요. 결국 인간은 노동을 함으로써 자신을 동물과 구분하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예. 노동 안 하면 안 되나요? 안 하고 살면 더 좋긴 하죠, 그렇죠? 모든 사람의 꿈 아닌가?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마르크스가 인간을 노동하는 존재라고 규정한 것에는 생존을 위한 목적만이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또 주장합니다. 인간이 자신의 생활 수단을 생산하는 양식은 단순히 개인들의 육체적 생존의 재생산이라는 측면에서만 고찰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것은 이러한 개인들의 일정한 활동 방식이고 자신의 삶을 표현하는 방법이며 일정한 생활 양식이다. 그러니까 마르크스에 따르면 노동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활동만이 아닙니다. 예. 노동은 개개인의 생활 양식이며 자기 삶을 표현하는 방법이거든요. 예. 가령 농부의 하루 일과나 1년 365일은 농작물을 재배하는 노동에 맞춰져 있습니다. 반면에 저 같은 작가의 일상은 책을 읽고 글을 쓰는 활동으로 채워져 있죠. 농부는 자기의 노동이 자기가 기른 농작물의 작황으로 평가될 것이고 작가는 자기가 쓴 글이나 작품에 의해 평가를 받습니다. 즉 농부건 작가건 각자의 노동이 개개인의 생활 양식이자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가 되는 그렇죠. 거죠. 자기가 하는 일이 곧 그 사람인 거죠. 예, 맞습니다. 프랑스 소설가 알베르 까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노동이 없으면 모든 생명은 부패하게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가진 돈이 많아도 노동을 하지 않으면 지나친 쾌락만 탐하다가 인생을 망치기 십상입니다. 따라서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노동이 필요한데요. 하지만 모든 노동이 당사자를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건 아닙니다. 예. 노동 행위에도 질적 수준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노동을 통해 보람을 느끼거나 일의 의미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열심히 노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의미도 찾을 수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일하면서도 뭐 이 일을 왜 하고 있지 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노동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가 없는가는 오늘 주제인 노동의 총체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노동의 총체성이란 노동에 참여한 사람이 최종적인 생산물을 만들어내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나 깊이 관여했는지를 말하는데요. 예. 독일의 사회학자인 게오르그 짐멜은 총체성이 결여된 상태에서는 노동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없다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우리의 힘이 하나의 전체를 창출하고 바로 그에 기반해서 자신의 고유한 통일성에 부합하게 실현될 수 없다면 우리의 힘과 전체 사회에는 진정한 의미의 관계가 결여될 수밖에 없다. 진멜의 설명이 조금 어려운 감이 없지 않은데요. 네. 쉽게 얘기하면 자신이 투여한 힘과 최종 결과물 사이에 연관성이나 관계를 찾지 못하면 노동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예, 노동은 쉬웠는데 총체성이란 말이 나오면서 좀 어려워졌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세요. 예, 그럴게요. 지금도 왜 시골의 대장간에 가면 직접 망치질을 해가면서 농기구를 만드는 대장장이라는 직업이 있잖아요, 그죠?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노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대장장이가 호미를 만드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예. 그는 자기가 만들려는 호미의 모양을 상상하면서 쇠를 자르고 또 그걸 불에 벌겋게 달군 뒤에 망치로 두들겨가면서 호미를 만들죠. 그러니까 그는 원재료인 쇠가 최종 생산물인 호미가 되기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면서 노동을 행합니다. 예. 이처럼 당사자가 시작부터 끝까지 모두 관여하는 노동을 총체성이 높다 이렇게 말할 수 예. 있습니다. 반면 찰리 채플린이 출연한 영화 모던 타임즈를 보면 노동자인 찰리는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움직이는 작업 공정에서 하루 종일
나사못 조이는 일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최종적으로 뭘 만들고 있는지도 알지도 못한 채 자기에게 할당된 일부 공정에서 부분적인 업무만 반복하고 있죠. 예. 이런 노동을 총체성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 중에 극히 일부 부분에만 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산 전체 과정에 참여한 대장장이와 일부분에만 관여한 찰리 중에 노동의 진정한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그 전체 과정에 참여해서 호미를 만들어가지고 아마존에서 큰 인기를 끈 그런 대장. 맞습니다. 아마존에서 호미가 그렇게 인기라고 그래요. 요즘 인기가 많다고. 그러죠. 아무튼 이제 총체성이 높은 분, 그죠. 높은 예, 그죠. 이제 노동자가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동일한 노동이라도 결과물을 만드는데 얼마나 깊이 관여했는가, 예. 즉 총체성에 따라 당사자가 노동에서 얻게 되는 보람이라든지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총체성이 높은 노동을 하는 대장장이는 자신의 노동을 통해 만든 결과물, 그 호미를 보면서 뿌듯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호미 하나만큼은 내가 만든 게 최고지라면서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흔히 자기 이름 앞에 장인이라는 호칭이 붙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모던 타임즈의 찰리처럼 총체성이 낮은 노동에 임하는 사람은 자신이 행한 노동에 의미를 부여하거나 보람을 느끼기가 힘듭니다. 최종 결과물에 자신의 노동이 어떻게 기여했는지 알 수도 없고 설령 안다 하더라도 자신의 기여 부분이 극히 미미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 그럼 뭐 이 일에서 얻는 의미나 보람은 총체성과 비례관계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총체성이 높은 노동을 하려고 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그렇죠. 있습니다. 예. 진멜에 따르면 오늘날에는 노동이 분업화되면서 노동자가 노동의 진정한 의미를 찾기 어려워졌다라고 진단을 하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노동이 고도로 전문화되면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노동자의 존재 양식과 그의 생산물의 존재 양식 사이에 부적합성이 생겨나며 그 결과로 생산물은 아주 쉽고 철저하게 노동자로부터 분리된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분업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노동자들이 갖는 노동의 총체성이 매우 낮아졌습니다. 이러한 분업화는 노동자로 하여금 자신의 노동과 최종 결과물과의 연결관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노동자와 생산물을 분리시켰죠. 그 결과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에서 의미를 찾기도 어려워졌고 보람이나 즐거움을 느끼기도 힘들어졌다라는 게 진멜의 진단입니다. 그런 보람이나 즐거움을 크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총체성 높은 노동은 뭐가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생산성과 효율성의 축으로 노동의 총체성이 낮아진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총체성 높은 노동도 존재하는데요. 진멜은 그런 예를 예술가들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의 주장 한번 들어보시죠. 예술 작품은 본질상 그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홀로 전체를 이루어내지 못하는 다수의 노동자에게로 노동이 분할되는 것에 완전히 역행한다. 예술 작품은 인간의 모든 작품들 가운데 가장 완결된 통일성이요 가장 자족적인 총체성이다. 진멜에 따르면 예술 작품을 만드는 예술가들은 분업화에 내몰린 노동자들과 달리 여전히 노동의 분할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예술작품 전체를 관장하고 작품을 만드는 과정의 시작부터 끝까지 참여하는 등 전체적인 통일성과 자족성을 유지한 채 노동에 임하고 있죠. 예술가 스스로는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뭐 예술가라는 직업은 아주 훌륭한 직업이네요. 예, 그렇죠. 총체성이 높은 노동을 예. 하고 있는 직업이라고 봅니다. 해서 진멜은 예술가의 노동이 영혼의 표현이라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예술 작품의 이러한 내적 완결성은 그 안에 하나의 주관적이고 통일적인 영혼이 표현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예술 작품은 오로지 한 사람만 요구하지만 어디까지나 그의 가장 중심적인 내면성을 요구한다. 예. 또한 예술 작품은 그 형식에 힘입어 주체를 가장 순수하게 반영하고 표현함으로써 이에 보답한다. 결국 예술가처럼 총체성이 높은 노동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노동에 영혼을 쏟아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만든 결과물은 예술 작품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보자면 앞서 제가 예를 든 시골의
대장장이는 노동자가 아니라 예술가이며 그가 만든 호미는 농기구가 아니라 예술 작품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노동과 예술은 그리 멀리 떨어져 있는 개념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투입한 노동과 최종 결과물 사이에 연관성을 찾으면서 그것에 자신의 영혼을 불어넣고 있다면 그는 총체성 있는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이며 예술 작품을 만들고 있는 셈이거든요. 해서 각자 나는 평소에 어떤 형태의 노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점검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시간 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네. 예,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생활 속의 인문학 이호건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박노원의 라디오 매거진 위켄드.